네, 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 5월 소매 판매가 공개됐습니다. 4월 데이터도 보니까 좀 소폭 하향 조정된 것 같고요. 5월 데이터도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통제 리테일 데이터도 0.4%로 나오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수출입도 0.2%로 나쁘지 않았고요. 자, 페드가 그러면은 이번 데이터를 보고도 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 시장 자체도 지금 반응을 봤을 때 네. 매크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물론 오늘 이제 소매 판매가 나오기 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닉 티밀하우스 이제 대변인도 이제 기자님도 계속 이제 그런 이제 SNS도 올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이래 정도로 좀 한정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왔었고 이번에 이제 FOMC에서도 파월은 조금 매파적인 좀 발언을 갈 가능성이 이제 보여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고용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둔화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그러면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관세 영향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겁니다. 자동차나 가전이나 특히 외식 쪽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긴 하면서 결국 경기 둔화까지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9월달 이제 금리 인하 한 53% 정도 이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올해는 금리 인하로 될 이래로 좀 가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의 변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봉쇄가 되게 되면은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월가에서는 장기전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게 전체적인 원유 수요의 그 20%가 그쪽 해협을 좀 통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급등성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거의 배럴당 72달러를 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장님과 함께 반도체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AI 칩 B30을 곧 공개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이 공급망 박람회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 이런 움직임이 과연 어떤 전략적 의미를 좀 갖고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젠슨왕 회장님이 결국에는 중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4월 달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출 규제를 계속 꾸준히 좀 압박해왔고 실제로 이제 50억 달러 정도에 대한 손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150억 달러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번에 1분기는 생각보다 40억 달러 정도 수준의 비용이 좀 추가되게 되면서 조금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 AI 고객사들 중에서도 지금 젠슨왕 대표가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계속 꾸준하게 AI 칩 수주를 좀 받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중국은 이제 향후에 이제 LLM 모델,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나 우리가 딥시크뿐만 아니라 그만큼 큰 시장인 건 분명하다 보니까 향후에 화웨이 쪽에 쫓겨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 시장을 더 넓히는 게 일단은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가형 이제 AI 칩을 계속 생산해 내겠다고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이번 베이징 이제 공급망 박람회에서 실제로 B30 이제 출시 여부가 이 정도 공개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 물론 이제 TSMC도 최근에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본격적으로 우리 실적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지금 유니트리 로봇과 같은 중국이 그만큼 시장이 더 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B30이 출시가 되고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출시 예정이 좀 잡힌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정말 뒤바뀔 수 있을 정도에 대한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개별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좀 앞으로 계속 좀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엔비디아 소식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는 0.27% 소폭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바로 AMD입니다. 어제 사실
큰 무버이기는 했잖아요. 근데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AMD가 신형 AI 칩이죠. MI400 시리즈가 호평을 받으면서 월가에서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와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이슈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죠. 이제 물론 만약에 어제 AMD의 이제 MI400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실제로 G100, 200과 거의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펙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물론 25년 1분기 기준으로 지금 AI 칩 시장 자체의 거의 83%가 거의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한 8% 정도가 이제 AMD 수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 AMD 그 MI400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실제로 AI 고객사들이 과연 AMD를 택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일 수가 있는 게 흔히 이제 엔비디아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쿠다 플랫폼이죠. 물론 이제 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거고 여러 AI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쿠다 플랫폼의 소프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능 추론까지 계속 모든 AI 생태계 과정을 쿠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AMD를 사용하게 되면 와 가격 싸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절감할 수 있네. 그러면 G200과 똑같은 성능을 발휘를 했을 때 그러면 AMD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쿠다 플랫폼을 쓰고 있는 학습이나 그런 추론 학습 과정에 대한 모델들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좀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할애될 수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럼 그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경쟁사들이 빠르게 이쪽 AI LLM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그랬으면 어제 엔비디아는 제가 봤을 때는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대한 입지가 아직까지 확고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AMD 입장에서는 새롭게 출시하게 되면서 향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는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내러티브로 해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그럼 과장님 어떤 종목 선호하세요? AMD요, 엔비디아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지금 해외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측면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초반부터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실제로 빅테크 업체들의 그 스탠스 변화들 그게 아직까지는 확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엔비디아는 내년에 대한 입지도 더 커지고 있을 거고 루빈이나 블랙의 울트라 같은 매출이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바클레이스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 미국에서는요 또 상원에서 반도체법 세액공제를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데, 젠슨항 CEO가 그동안 좀 요구를 해왔었던 이런 규제 완화 흐름이랑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엔비디아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도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세액공제가 이제 확대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 스타게이트도 마찬가지겠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하나둘씩 이제 미국 쪽으로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도 좀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확대는 아니면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HBM이나 그런 메모리와 관련된 비용 단에서 절감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좀 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입장도 조금 반대적인 좀 측면도 있는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여러 주지사들 그쪽에 대한 반대 입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는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는 생각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확대가 좀 시장에서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